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해 주신 문서, 기술 테스팅을 위한 품질 특성, 성능 테스트 계획편을 바탕으로요. 소프트웨어 성능 테스트 계획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이 계획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건 없는지 그런 걸 좀 명확히 하는 게 목표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그 ISO 20510 표준에서도 성능 효율성을 시간 반응성, 자원 사용률, 용량, 뭐 이런 하위 특성으로 나누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성능 테스트라는 게 특정 조건 아래서 뭐 시간이나 CPU, 메모리 같은 자원을 얼마나 쓰면서 소프트웨어가 제 성능을 내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능 테스트 계획은 단순히 테스트한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아, 그런가요? 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걸 왜 테스트하는지, 이걸 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시스템 자원 사용량하고 실제 성능 사이의 어떤 균형점, 이걸 찾는 게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르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 네네. 효율성이 중요하군요. 그 문서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제약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타이밍 문제요. 타이밍이요? 네. 가장 정확한 데이터는 시스템 전체가 다 만들어지고 실제 운영 환경이랑 비슷한 데서 테스트해야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통합 테스트 단계에서 주로 하죠. 근데 문제는 그때 가서야 심각한 성능 결함을 딱 발견하면 아, 이거 너무 늦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딜레마 같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조기 발견이요? 네. 왜냐면 성능 문제라는 게 가끔은 단순 버그 수정이 아니라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아키텍처까지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막바지에 특정 데이터베이스 쿼리가 병목이라는 걸 알았다고 쳐요. 네. 이게 그냥 SQL 몇 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 데이터 모델이나 뭐 그런 걸 바꿔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방식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막판에 이런 일이 터지면 뭐 일정은 그냥 네. 와, 생각보다 파장이 크네요. 그래서 미리 코드 리뷰를 하거나 컴포넌트 단위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 소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뭐 대기 및 제시도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비효율적인 API 호출 같은 거요. 이런 걸 미리 좀 점검하는 거죠. 네네. 가능한 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성능을 좀 염두에 두고 뭐 개별 컴포넌트 수준에서라도 테스트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변경이 필요할 때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번다. 중요하네요. 아,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비용이었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비용 문제 중요하죠. 제대로 된 테스트 환경 구축하려면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 꽤 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실제 운영 환경이란 똑같은 규모로 계속 유지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서에서도 뭐 임시로 클라우드 환경을 빌리거나 필요할 때만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식 같은 걸 제안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실행 시간 자체도 결국 비용이니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좀 최적화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테스트 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이요? 네. 아무리 테스트를 잘해도 그 테스트 환경이 실제 운영 환경이랑 너무 다르면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겠네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 I/O 성능 같은 거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실제 환경에서는 굉장히 큰 성능 차이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이 완료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완료 조건이요. 테스트를 언제 끝낼지. 그렇죠. 예를 들어 고객한테 원하는 응답 시간이 몇 초 이내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빠르면 좋겠다 이 정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문서에서도 제안하듯이 만약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기존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경쟁 제품 성능을 벤치마커로 삼기도 하고요. 아, 기존 시스템이나 경쟁 제품이요? 네. 그리고 임베디드 시스템처럼 안전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최대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따르기도 하고요. 규제 표준. 네. 그리고 또 하나, 부하 생성 도구 같은 특별한 테스트 도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부하를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이때 이 도구들이 테스트하려는 시스템이랑 잘 호환되는지 이걸 미리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구 자체가 또 다른 병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도구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군요. 정말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성능 테스트 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대한 빨리 발견해야 하고 또 최대한 현실적으로 환경을 맞춰야 하고 그러면서도 비용은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약간 상충돼 보이는 목표들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는 것만이 나중에 터질지 모를 큰 문제들을 막고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기대한 성능을 내도록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아까 성능 문제가 때로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아예 개발 초기 단계, 그러니까 코드를 작성하기 전인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성능 병목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아, 선제적으로요? 네, 이런 선제적 성능 설계의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